안녕하십니까. 12주 1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4장에 있는 유아 문학의 장르 중에서도 이제 전래동요, 동시의 종류인 첫 번째가 동물요, 식물요, 놀이요, 예무요, 서종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전되어 불러오는 노래, 이제 동물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요는요, 동물을 소재로 한 전래 동요를 칭합니다. 두꺼비, 잠자리, 새야새야, 나비, 까치, 꿩꿩, 장서방 등이 있고요. 이 중에서 녹두장군 전봉준을 빗대어 이제 불렀다고 전해지는 새야새야는 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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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야, 우리 이 전봉준 장군을 이제 빗대어 불렀다라는 이 노래가 이제 가요로도 이제 변환되어서 불러지는 노래도 있는데요. 경기도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왔다고 해요. 두꺼비는 모래놀이와 함께 불린 노래인데요. 왼쪽을 모래에 파묻고 오른손으로 두드려 두꺼비 굴을 만들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전국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전래 동요이며 굴을 만들고 난 후 왼손을 살그머니 뺐을 때 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놀이의 관건이라고 합니다. 꿩꿩 장서방은 장기라 불리는 숫껑을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나비는 충청도를 중심으로 중부지방에 퍼졌던 노래인데 봄날 노랑나비와 흰나비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해요. 117페이지에 새야새야, 두꺼비, 나비 이렇게 세 개의 동물요가 있는데 새야새야 먼저 리딩해 드릴게요.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총포장수 울고 간다. 두꺼비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두꺼봐 두꺼봐. 나비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며 오너라. 봄바람에 꽃들도 방긋방긋 웃으며 참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알고 있는 그 가사이긴 한데 이렇게 글자로 접하고 눈으로 읽고 또 다시 그걸 목소리로 전해 들으니까 지금 이 봄인 지금 12주 1차시라고는 하지만 지금 녹화 때는 오늘은 3월 22일 수요일이거든요. 내일 3월 23일 여러분 지금 이제 4차시 수업을 하기 전날이라서 수업 준비도 할 겸 지금 미리 녹화를 처음에 개강할 때 OT 때 미리 녹화를 해서 여러분이 실습 전에 조금 편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게 있어서 지금 부지런히 시간만 되면 수업을 업데이트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비라는 이 글을 접하면서 이 봄에 너무 어울리는 글이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와닿습니다. 봄바람의 꽃들도 방긋방긋 웃으며 봄바람의 꽃들도 방긋방긋 웃으며 참새도 짹짹짹 노래하며 춤춘다. 되게 긍정적인 글귀네요. 식물요는 식물에 관한 전래동요이고요. 고사리, 신랑방에 불 켜라, 외따기, 찔레 먹고 등이 있습니다. 찔레 먹고는 찔레 먹고 찔찔, 고추 먹고 골골, 달래 먹고 달달, 삐삐 먹고 삐삐, 나승게 먹고 나섰다. 먹고라는 뜻은 전북 정읍지방을 뜻하는 말이고 나승계라는 말은 냉이의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찔레 정읍, 고추 먹고 찔찔,
찔찔 먹고 찔찔, 고추 먹고 골골, 달래 먹고 달달, 삐삐 먹고 삐삐, 냉이 먹고 나섰다. 조금 어렵네요. 노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오는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전래동요로 그 종류가 가장 많고 다양하다고 해요. 소꿉놀이, 이거리, 저거리, 깍거리, 이거 해보셨는지 모르겠네. 전 아기 때 엄마가 제 다리하고 엄마 다리하고 겹쳐가지고 이제 이거리, 저거리, 깍거리 이러면서 다리 빼기 했던 놀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기와 밝기, 아이고 뜨거워, 개는놀이, 꼬마야 꼬마야, 얼굴 그리기 등이 있습니다. 이거리 저거리 갓거리는 신체놀이의 한 종류로 여러 유아가 자신의 두 다리를 다른 친구들의 다리와 서로 어긋나게 끼워 펴고 앉아 두드리며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한쪽에서 차례로 다리 하나씩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다가 노래의 마지막 음절에 손이 닿은 다리를 집어넣고 이제 집어넣게 되고 차례로 빼다가 마지막 남은 다리를 가진 유아가 순례가 되는 놀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놀이와 전래동요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퍼졌으며 재미있는 우문 표현을 즐길 수 있는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었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얼굴 그리기라는 거는 노랫말에 따라서 얼굴 그림을 그리며 부르는 노래고요. 땅바닥에 주저앉아 흙 위에 손가락으로 그리기 하고 종이에 연필로 그리면서 부르기도 합니다. 얼굴 그리기.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더래. 지렁이가 3마리, 해골 바가지. 아이고 무서워. 여러분 이거 많이 해보셨나요? 꼬마야 꼬마야는 새끼줄 줄넘기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2명의 유아가 긴 새끼줄을 돌리면 1명씩 돌아가는 줄 사이로 들어와 줄을 넘으면서 노랫말에 따라 움직이는 놀이라고 합니다. 한 유아가 성공을 하고 나면 다음 차례 유아가 돌고 있는 줄 사이로 걸리지 않고 들어와서 줄넘기를 하고 앞서 줄넘기를 성공한 유아는 다시 줄 뒤로 가서 서고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집단 놀이로서 경기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퍼져 있다고 해요. 꼬마야 꼬마야는 꼬마야 꼬마야 뒤를 돌아라 돌아서 돌아서 땅을 짚어라 짚어서 짚어서 만세를 불러라 불러서 불러서 잘 가거라. 굉장히 열심히 뛰고 돌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는 잘 뛰고 운동하고 이래서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었는데 갑자기 노래를 부르니까 진짜 이렇게 운동 에너지들이 이때는 그런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과 별개였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막 요즘 뭐 시서스나 다이어트에 대한 압박감이 있지만 이때는 재밌게 놀고 잘 쉬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았던 그때의 삶이 이렇게 이 노래에 이 구전되고 있는 노리오를 통해서 그때 즐거웠던 한때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갑니다. 애무요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페이지 119. 애무요는 어린이 아이를 달래거나 놀리면서 부르는 노래로 자장가 둥개 둥개 둥개야 들깡달깡 등이 있고요. 자장가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노래가 전해 내려오고 있고 둥개 둥개 둥개야는 어른이 아기를 안고 위아래로 얼으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자장가가 이제 교재에 안내되고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는 새는 난개 자고 쥐는 궁개 자고 소는 마구 자고 우리 같은 애기들은 엄마 품에 잔다. 이 자장가는 경기도 지방에서 이제 구전되고 있는 자장가인데요. 난개라는 건 나무,
궁계는 구멍, 마구는 마구간이라고 해요. 자장가의 이제 고성지방, 경남 고성지방의 자장가는 자장자장 우리 애기 선녀같이 이쁜 애기 곱게 곱게 자는 방에 괴도 개도 아닌 온다. 여기서 괴는 고양이라고 합니다. 고양이도 개도 아니 온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 새별같이 맑은 눈에 조랑조랑 맺히어라. 새별같이 맑은 눈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서종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종료는 동심을 표현한 전래동요로 이박저박 달아달아 앞니 빠진 중강새 새야새야 비야비야가 서종료라고 해요. 그래서 비야비야는 경상도 지방의 노래로 시집가는 누나의 단장이 비로 망칠까봐 걱정하는 동생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전래동요고요. 달아달아는 새야새야와 같은 곡조에 맞춰 부르는 노래로 구슬픈 가락과 함께 달밤의 정서가 잘 나타나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 예로 이제 고추 먹고 맴맴이라는 책이 2008년도에 이제 나왔는데 그 내용이 조상의 슬기와 얼이 담긴 전래동요 40편을 엮어 만든 그림책으로 두꺼봐 두꺼봐 고추 먹고 맴맴 등의 동요가 엄마의 사랑, 일과놀이, 곤충과 동물 등의 주제로 실려 있다라는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창작 동요와 동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작 동요와 동시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시의 문학적 정의를 살펴보면 시는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의 리듬과 같은 음악적 요소와 언어의 이미지와 같은 회화적 요소에 의해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것이고 독자의 감각이나 감정에 호소하고 상상력을 자극하여 깊은 감명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문문학의 한 갈래입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서는 시란 정감 있고 리듬감 있는 언어로 인간의 마음에 대해 구체적이면서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의 요소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운율인데요. 운율은 시의 음악적 요소를 운율이라고 합니다.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가락을 의미하고 운율은 대개 동음 반복, 음수 반복, 의성어나 의태어 반복, 통사적 구조의 반복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운율을 통해 독자는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며 소리의 규칙성이 주는 즐거움과 함께 무뎌진 일상적인 말 표현에 대한 감각을 깨우기도 합니다. 운율의 요소는 동음 반복, 음수 반복, 의성어, 의태어 반복, 통사적 구조 반복이라고 이제 요소가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른 의미는 동음 반복은 특정한 음운, 두운, 가군, 특정 자음 혹은 모음의 반복을 특정 음운이라고 한답니다. 음수의 반복은 일정한 음절수 3, 4조, 7, 5조 가락을 반복을 하는 것을 음수 반복이라고 합니다. 의성어, 의태어 반복은 감각적 반응을 일으키는 표현의 반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현장에서 의성어, 의태어 반복은 정말 아이들이 되게 기쫑긋하고 재밌어 하면서 듣는 표현이기도 해요. 살랑살랑, 통통통, 똑깍똑깍. 의성어, 의태어. 통사적 구조의 방법은 같거나 비슷한 문장 짜임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실습을 나가지 않으면 이제 이런 것들을 대면 수업을 통해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각인될 수 있도록 테스트도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모든 일정들이 실습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리딩해서 그냥 편안하게 듣게끔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의성어, 의태어 반복은 감각적 반응을 일으키는
표현의 반복이다 라는 부분을 좀 잘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심상이라는 것은 시에서 음악적 요소인 운율과 함께 회화적 요소인 심상이 존재합니다. 심상이란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 또는 느낌을 말하고, 이러한 심상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각기관을 통하여 형성하는 것입니다. 심상의 종류에는 시각적 심상, 청각적 심상, 미각적 심상, 후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 그리고 공감각적 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상의 종류에도 시각적, 청각적, 미각적, 후각적, 촉각적, 공감각적 심상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먼저 시각적 심상의 색채, 명암, 모양, 움직임을 나타내는 시어가 시각적 심상이라고 해요. 예로 구겨진 넥타이처럼. 청각적 심상은 구체적인 소리를 나타내는 시어로 뻐꾹뻐꾹. 미각적 심상은 맛을 나타내는 시어 달콤한 초콜릿, 스리슨 약. 후각적 심상은 냄새를 나타내는 시어로 복숭아 향, 사과 향, 라일락 향기. 촉각적 심상은 촉각을 나타내는 시어나 식으로 까칠까칠한. 공감각적 심상은 둘 이상의 감각적 표현이 함께 어우러진 시어로 푸른 휘파람 소리. 이렇게 또 하나씩 떼어서 그 심상, 음악적 요소와 그 회화적 요소를 표현한 이미지를 존재한다라는 부분으로 시를 읽을 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상, 느낌을 말한다. 되게 좀 또렷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오늘 여러분 모의 수업 하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되게 의미 있겠다 싶네요. 창작 동요와 동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는 순수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시의 속성을 갖춤과 동시에 읽는 대상이 유아라는 특성 때문에 동심에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유아의 인지적, 언어적 수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또한 동시가 가지고 있는 리듬과 운율은 유아에게 청각적인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동시를 제대로 즐기게 하려면 리듬과 운율을 잘 살리면서 읽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요와 동시는 형식적으로 유사하나 동요는 노래 부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동시는 사색적 특징을 갖는다고 해요. 우리 교재 122페이지에 우산, 빨래집게, 신발장, 풀벌레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거 윤석준, 민현숙, 또 오순택, 문삼석. 우산의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파란 우산, 깜장 우산, 찢어진 우산. 좁다란 학교길에 우산 세 개가 이마를 마주대고 걸어갑니다. 빨래집게는 한 번 입에 물면 놓아주지 않는다. 개구쟁이 바람이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져도 꽉 문 빨래 놓지 않는다. 조그만 게 덩치 큰 바람을 이긴다. 멋진데요? 저희 빨래집게를 왜 처음 들어보죠? 우산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신발장, 문삼석. 아빠 신발 위에 작은 내 신발, 좁디 좁은 신발장 안에서도 내 신발 업어주는 아빠 끈 신발. 오순택의 풀벌레, 온종일 풀잎에 앉아 놀더니 온몸에 초록물이 들었구나. 빨래집게 이것도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동요 동시의 교육적 의, 좋은 동요 동시를 듣고 읽는 경험은 유아에게 신미감을 발달시키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요. 우리가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접하지 않으면 안 되죠. 운율을 따라 리듬감 있게 묘사된 시적 표현들은 유아로 하여금 듣는 즐거움을 만끽하게 하며 이러한 시어의 모방과 창작 경험은 자신의 감정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언어 유희의 묘미까지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유아 수준의 생각과 정보, 주변 사물이나 환경에 대한 통찰, 일상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에 대한 시적 표현들은 유아의 감각을 깨워 삶을 활기차게 또 생생하게 느끼게 해준다고 합니다. 동요 동시에 교육적 의의를 간단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이런 게 만약에 막 시험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기말을 안 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교육적 이런 뜻은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축된 시어를 접함으로써 언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시의 리듬감과 운율을 통해 감각적인 즐거움을 갖는다. 정서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함께하게 된다. 감성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한다. 자연과 사물, 삶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길러준다.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해준다. 라는 게 동요 동시의 교육적 의의라고 해요. 동요 동시의 선정 기준은 첫 번째로 음률 및 소리와 주제의 조화를 가지고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는 섬세하면서도 기억에 남을 만큼 감각적이며 함축적이고 뛰어난 언어를 사용하였는가. 또 시의 주제와 풍부한 의미를 지니면서 일상생활의 평범한 경험이나 신기한 경험을 잘 그리고 있는가. 버크는 좋은 시의 기준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좋은 시의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다시 듣고 싶은가? 또 시의 리듬이 뚜렷하게 나타나는가? 시 속에 간결하고 단순한 심상이 있는가? 시가 주제를 가지고 있는가? 시의 운율이 있는가? 2000년도에 김세희라는 선생님께서 이제 시의 선정 기준을 버크에는 이제 좋은 시의 기준이고 좋은 시를 평가하는 기준은 김세희 선생님께서 선정을 하셨는데 교사가 먼저 그 시를 좋아해야 한다. 그쵸. 교사가 딱 그 심상, 마음을 놓고 하고 그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아이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행동의 이미지를 묘사하는 시를 선택하고 운율과 리듬감 있는 시를 선택하고 오래된 시와 현대 시를 골고루 선택하고 유아가 등장하는 시를 선택하고 짧은 시를 선택한다. 또 시의 주제와 색다르거나 일상생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시를 선택하고 감각적이고 함축성 있고 명백하고 기억될 만한 시어를 사용한 시를 선택하고 시대가 변화해도 공감이 되는 시를 선택하고 유아에게 흥미로운 시각적인 시인 모양시, 시의 단어들이 일정한 모양이나 패턴을 가진 시를 선택하고 유머가 있는 시를 선택하면 좋다고 해요. 좋은 시의 평가 기준으로 글을 감동적 요소가 있고 운율과 리듬감이 있어야 하고 글을 읽을 때 이미지가 떠올라야 하고 모국어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시대가 변해도 공감이 되어야 하며 그림책 제작에 적합한 운문이 있어야 한다고 교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상 그림책 여기 나와 있네요. 환상 그림책은